당신이 생각하는 매력은 틀렸을지도 몰라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봐요.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요. 좋은 옷을 입고 말투를 부드럽게 가꾸고 센스 있는 칭찬을 던지려고 애쓰죠. 특히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려면 경제력, 외모 관리, 젠틀한 매너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녀들은 이미 인생을 충분히 살아봤어요. 누군가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다가오면 금방 알아채요. 너무나 많은 말과 행동을 경험해왔고 진짜와 가짜를 직감적으로 구별할 줄 아는 나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될까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뭔가 다르네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아마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포인트에서 그녀들은 매력을 느낄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남자, 고민을 해결해 주려 들지 않고 함께 엉망이 되어줄 줄 아는 남자, 너무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편안한 남자.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중년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흔한 방법이 아니라 예상 밖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멋진 남자의 조건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는 이 사람과 함께하면 편하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다는 감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년 여성의 어라, 이 사람 좀 다르네? 하고 느끼게 만들려면 어떤 매력이 필요할까요? 이제부터 흔한 매력 공식을 벗어나서 진짜 그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7가지 예상 밖의 매력 요소를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읽다 보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거예요.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고민 해결사가 아니라 함께 엉망이 되어줄 사람. 중년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있어요. 너무 진지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진지함이 지나치면 매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중년 남자들이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선생님처럼 굴거나 조언자 역할을 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하거나 자신이 인생을 많이 살아봤다는 듯이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같은 말로 시작하죠. 이게 가장 최악이에요. 중년 여성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바로 나는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알고 있어. 라는 태도예요. 그녀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경험을 했고 나름의 인생 철학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누군가가 그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돼. 하고 훈수 두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 남자는 재미없는 사람, 답답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실 중년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남자는 따로 있어요. 그들은 인생을 가르치려 들지 않아요. 오히려 가볍게, 장난스럽게, 때로는 청년처럼 웃을 줄 아는 남자예요. 진지함이 아니라 가벼운 장난스러움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중년이 되면 이미 사람들은 삶의 무게를 충분히 짊어지고 살아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조차 또 다른 고민 해결사가 등장하면 어떨까요? 그건 매력이 아니라 피곤함이에요. 오히려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들은 그래? 그럼 우리 그냥 같이 망해볼까?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성이 다이어트 중인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 라고 하면 그럼 같이 망하자. 피자 한 판 시키자. 어차피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래. 이렇게 장난스럽게 받아치는 남자가 더 매력적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진지한 남자는 항상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건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먹고 싶으면 먹어. 근데 후회하지 마. 이런 식의 말은 결국 상대방을 더 답답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가볍고 유머 있는 남자는 이렇게 말해요. 먹고 후회하는 건 괜찮아. 안 먹고 후회하는 건 최악이야. 이 말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순간적으로 기분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엉망이 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여성이 삶에 지쳐 있을 때 그녀들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줄 사람. 이에요. 때로는 같이 실수하고 같이 한심해지고
같이 웃어줄 줄 아는 남자가 더 매력적이에요. 예를 들어 여성이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라고 말할 때 너무 진지한 남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땐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생각해봐.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분석해봐.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전혀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스럽고 왠지 모르게 잔소리처럼 들려요. 하지만 인기 많은 남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오늘은 그냥 미쳐볼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자. 어디든 가자. 이렇게 말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풀려요. 지금 당장 스트레스를 해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진지함보다는 장난기, 해결책보다는 공감, 무게감보다는 가벼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중년 남자들은 여자보다 내가 많이 알아야 한다는 착각을 해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가 나를 존경해야 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더 똑똑해 보이려고 하고 더 많이 아는 척하려고 해요. 하지만 중년 여성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 재미없어요. 이제는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가볍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를 고민해야 해요.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는 무거운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 순간 좀 재밌게 살아보자 하는 사람이에요. 해결사가 되려 하지 말고 친구처럼 즐겨주세요. 중년 여성들은 더 이상 인생을 가르쳐주는 남자에게 끌리지 않아요. 그보다는 같이 실수하고 같이 웃고 같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 끌려요. 진지한 얼굴로 조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겁게 인생을 논하려 하지 마세요. 가끔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던지고 그냥 웃고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깊은 매력을 만들어줘요. 중년의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꼰대들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항상 맞는 말만 하고 옳은 소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해요. 어떤 선택이든 가볍지 않고 무게감이 느껴지죠. 저 역시도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나쁘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남자친구라면, 내 남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회사에서 팀장이나 실장님들은 당연히 꼰대인 게 맞는 거죠. 원칙을 지키고 원칙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람들 중에는 꼰대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그런 분들은 자신의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꼰대가 나의 일상에서 같이 있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재미있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일하는 것처럼 진지하고 엄숙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내 남자친구가 너무 꼰대라면 어떨까요? 세상이 재미가 없고 매력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우선인데 이 남자는 바르게 사는 게 최우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세상에 어떤 여자도 선생님과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녀들은 자신의 삶을 즐기고 같이 재미있게 살 남자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제발 무게감을 줄이고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제부터는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아요. 그냥 그녀와 함께 웃어주고 같이 엉망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게 중년 여성들이 진짜로 끌리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다정한 남자보다 티 안 나게 챙기는 남자가 되라. 중년 남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있어요. 너무 진지하게 다정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다정한 건 좋아요. 하지만 다정함이 너무 티가 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경험이 많아요. 누군가가 일부러 다정한 척하는 건 금방 알아채요. 그리고 너무 대놓고 다정하면 오히려 어색하고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여성들은 다정함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너무 과하게 표현되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대놓고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티 안 나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티 안 나게 하려고 해도 여자들은 다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예민한 여자들은 이 남자는 원래 이렇게 섬세한 사람이구나 하고 착각하기까지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큰 이벤트나 멋진 행동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배려들이
여성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그런 배려들이 쌓이면 이 사람 나한테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너무 대놓고 다정하면 부담스러워요. 한번 생각해봐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남자가 갑자기 이거 먹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하고 접시에 반찬을 올려줘요. 물론 마음은 고맙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특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여성은 속으로 이 사람 너무 적극적이네 하고 경계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티 안 나게 챙기는 남자는 달라요. 그는 굳이 반찬을 직접 올려주지 않아요. 그 대신 자신이 반찬을 집을 때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 쪽으로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움직여서 남겨둬요. 이런 행동은 일부러 신경 쓴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배려처럼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행동이 쌓이면 결국 더 큰 감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느껴요. 심지어 더 예민한 여성일수록 이 남자는 원래 섬세한 사람이구나 하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크게 챙겨주려 하지 말고 작게 챙겨주세요. 여성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큰 일을 벌이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챙기면 돼요. 길을 걸을 때 여성이 바람이 부는 방향에 서도록 자연스럽게 위치를 잡아요. 그녀가 가방을 두려 할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자리를 만들어둬요. 메뉴판을 볼 때 글자가 잘 보이도록 자연스럽게 돌려줘요. 길을 걸을 때 신발끈이 풀린 걸 슬쩍 보고 잠깐 멈출래? 하면서 속도를 줄여줘요. 이런 행동들은 단순해 보여도 여성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남겨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이 너무 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여성들은 작은 배려를 받을 때 그걸 단순한 친절로 넘기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원래 세심한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쌓이게 돼요. 여성들은 티가 안 나는 배려를 더 세심하다고 착각해요.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요. 특히 여성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더 깊이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가 대놓고 추우면 내 옷 입어 라고 하면 고맙긴 한데 너무 적극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가 조용히 손 시려워? 따뜻한 거 마시자 하고 카페를 들어가면 이 사람 진짜 세심하네 하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차이예요. 티나게 챙기면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티 안 나게 챙기면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요. 그리고 더 예민한 여성들은 이런 티 안 나는 배려를 더 세심한 관심으로 착각해요. 즉,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작은 배려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이 사람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때부터 감정이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것부터 챙겨주세요. 중년 여성들은 너무 대놓고 다정한 남자보다 티 안 나게 배려해주는 남자에게 더 끌려요. 큰 이벤트나 감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작은 것부터 챙겨나가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가장 편하고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다정함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소한 행동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배려는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가져요. 오바스럽게 보이지 않고 진심처럼 느껴지거든요. 마음의 파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작은 배려가 훨씬 큰 감동을 주거든요. 누군가 소리내어 울고 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100마디의 말이나 보살핌보다 오히려 가볍게 건네는 손수건 한 장이 위로가 되는 법이에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너무 쉽게 넘어버리거나 너무 빨리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요. 특히 여성들은 남자들에 비해 마음의 간격이 훨씬 더 멀거든요. 갑작스럽게 들어오면 지레 겁을 먹거나 오히려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천천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말고 아주 작은 그녀를 위한 세심한 배려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녀가 정말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배려라도 좋아요. 여자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세심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수저를 내려놓을 때 누구를 먼저 챙기는지,
식사할 때 휴지를 챙겨주는지 같은 사소한 것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여성들은 그 작은 배려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이제부터 작게 챙겨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배려들이 쌓이는 걸 느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성의 마음속에 당신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친근함을 지닌 남자가 되라. 중년이 되면 많은 남자들이 점점 딱딱해져요. 말투가 무거워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분위기가 경직돼요. 이유는 단순해요.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위치가 생기고 책임질 것도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게감이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있어서 경직된 남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가까워지기 어려운 벽 같은 느낌을 주고 편하게 다가가기 힘들어져요. 어떤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 보여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그 강박이 사람을 더 딱딱하게 만들고 자연스러움을 잃게 만들어요. 중년 여성들이 매력을 느끼는 남자는 항상 근엄하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동네 슈퍼 아저씨 같은 친근함이에요. 너무 멋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매력이 사라져요. 중년 남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있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투가 점점 점잖아지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이 사라져요. 특히 여성들은 이런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껴요. 대화할 때 너무 신중해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모든 말과 행동을 너무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 마치 높은 벽을 쌓아놓은 것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이 가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말하고 가볍게 농담하고 편하게 행동하는 남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돼요. 멋있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있는 그대로 편안한 사람이 더 끌려요. 잘 차려입은 사장님보다 동네 슈퍼 아저씨 같은 느낌이 더 매력적이에요. 동네 슈퍼 아저씨는 항상 편안한 표정이에요. 가게에 들어가면 또 왔어요? 오늘은 뭐 사러 왔어요? 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요. 엄청 친절하지도 않지만 딱딱하지도 않아요. 말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필요할 때 가볍게 농담도 하고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편안해요. 그게 바로 여성들이 편하게 느끼는 자연스러운 친근함이에요. 멋있으려고 애쓰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움이 멋있게 보여요. 딱히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여성들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깊은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심각한 사람은 피곤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여성이 오늘 하루 진짜 힘들었다 라고 말했을 때 너무 진지한 남자는 이렇게 말해요. 삶이 원래 그런 거야.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무거워요. 오히려 상대방은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친근한 남자는 이렇게 말해요. 힘든 하루 보냈네? 그러면 오늘은 그냥 잊어버리고 맛있는 거나 먹자. 내가 추천하는 메뉴 하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훨씬 더 부담이 없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대화가 더 자연스럽고 즐겁게 흘러가요. 작은 농담 하나가 분위기를 바꿔요. 여성들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정을 느껴요. 특히 너무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가볍게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더 좋아해요. 여성이 나 요즘 운동 시작했어 라고 하면 진지한 남자는 이렇게 말해요. 운동은 정말 중요해. 꾸준히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져. 하지만 친근한 남자는 이렇게 말해요. 운동? 혹시 운동복 사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가벼운 농담 하나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화가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편안한 사람이 결국 더 매력적이에요. 너무 진지한 남자는 부담스러워요. 너무 멋있어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매력이 사라져요.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더 매력적이에요. 중년 남자들이 더 이상 나는 무게감 있는 사람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멋있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가볍게 웃고 편하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여요.
여성들은 그런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더 편안함을 느끼고 더 가까워질 거예요. 감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주는 능력. 한번 생각해 봐요. 여성들은 대화를 참 많이 해요. 혼자 있을 때도 생각이 많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생각들을 말로 풀어내요. 오늘 있었던 일, 친구와 나눈 대화, TV에서 본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까지. 여성들의 머릿속은 늘 끝없는 대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화들이 대부분 감정적인 흐름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걱정에서 또 다른 걱정으로 끝없이 이어져요. 그냥 툭 던진 말 같은데 그 안에는 어떤 감정이 얽혀 있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내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기분이 좀 이상했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 요즘 뭔가 좀 우울한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할 때 많은 남자들은 해결책부터 찾으려고 해요. 그 친구랑 거리를 두는 게 좋겠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흘려넘겨. 운동을 해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하지만 이렇게 반응하면 그녀들은 오히려 답답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녀들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여성을 진짜로 사로잡는 남자는 달라요. 그는 그녀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듣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느끼는 감정의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성들은 당신이 단순히 감정을 정리해주기만 해도 이 사람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구나 라고 착각해요. 이게 바로 그녀의 마음을 쉽게 가져오는 기술이에요. 여성들은 끝없는 생각 속에서 헤매요. 여성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 대화는 대부분 감정과 얽혀 있어요. 오늘 친구와의 대화에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면 그 친구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까? 회사에서 상사가 건넨 한마디가 신경 쓰였다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거울을 봤는데 오늘따라 얼굴이 달라 보인다면 나 진짜 늙어가는 걸까? 이런 식으로 그녀들은 생각의 미로 속에서 스스로 길을 잃어요. 걱정이 걱정을 부르고 감정이 감정을 끌어와서 끝없는 고민을 만들어내요. 이때 남자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그녀가 복잡하게 엉켜버린 감정을 정리해주는 것. 그녀의 감정을 정리해주기만 해도 이해받는 느낌을 줘요. 중년 여성을 매료시키는 남자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그녀가 말한 것들을 그대로 정리해줄 뿐이에요. 예를 들어 여성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회사에서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상사가 나한테 평소보다 말이 좀 짧은 것 같았어.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때 많은 남자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별일 아니야. 그냥 신경 쓰지 마. 그 상사 원래 그런 성격 아니야? 하지만 이런 반응은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해요. 오히려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네 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똑한 남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 상사가 너한테 평소보다 말이 짧았고 그게 내 기분을 좀 상하게 했다는 거네? 그래서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걱정이 된 거고 이 말에는 어떤 해결책도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맞아, 내 기분이 딱 그거였어 라고 느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깊이 이해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이해받는 기분이 들어요. 여성들은 복잡한 감정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남자가 차분하게 정리해주면 그녀는 마치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읽을 줄 아는구나 하고 느껴요. 이게 바로 여성을 사로잡는 비밀이에요. 감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능력만 있어도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이해한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이 결국 호감으로 바뀌어요. 상담사가 아니라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감정을 정리해주는 것은 상담사가 되는 것과는 달라요. 상담사처럼 너무 깊이 캐묻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녀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주되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녀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럼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면서 당신에게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신뢰감을 갖게 돼요. 감정을 정리해주는 능력이 그녀의 마음을 가져오는 비결이에요. 여성들은 생각이 많고 감정이 얽혀 있어요. 그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정리해주세요. 단순히 정리해주기만 해도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껴요. 그 순간 당신은 그녀가 가장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처음에는 상대의 감정을 정리한다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해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상대를 이해하기에 이것보다 좋은 것도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면 결국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녀가 한 말을 되짚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 이제부터 여성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기분이었던 거구나.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녀는 어느새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고 있을 거예요. 내 사람보다는 세상의 사람 같은 느낌을 줘라.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신이 직접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주변의 평가에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 사람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회사 동료들이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왠지 신뢰가 생겨요. 가족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더라 라고 하면 호감도가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여성들은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 주변의 의견을 듣고 그에 맞춰 생각을 정리하는 경향이 강해요. 어떤 남자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녀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줏대 없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좋게 말하면 주변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성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에게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녀의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녀가 나를 직접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그녀의 마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세상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한 여성에게 잘해줘도 그녀의 친구가 그 사람 별로야 라고 하면 갑자기 그녀의 태도가 변하는 걸 본 적 있지 않나요? 반대로 당신이 아무 관심도 없는 여성인데 주변에서 그 사람 정말 괜찮아 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그녀가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한 적 없나요? 이게 바로 여성들의 심리 구조예요. 그녀들은 자신이 직접 누군가를 평가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주변 평판에 따라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여성에게만 집중하는 남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녀는 당신을 쉽게 평가해버려요. 이 사람 나한테만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당신은 그냥 나에게 친절한 사람 정도로 분류되고 끝나요. 하지만 반대로 그녀가 속한 세상에서 인정받는 남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높게 평가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되고 결국 그녀도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 같은 느낌을 주는 남자가 더 매력적인 이유예요. 그녀만 바라보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져요. 많은 남자들이 한 여성이 마음에 들면 그녀에게만 집중하고 그녀만 바라보려고 해요. 문자도 그녀에게만 보내고 그녀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녀를 위해 시간을 쓰고 노력하고 공을 들여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낮아져요. 여성들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더욱 그래요. 인생을 많이 살아온 만큼 가치 있는 남자를 원하지 나에게만 친절한 남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만 매달리는 남자는 쉽게 예측 가능해요. 쉽게 예측되는 사람은 재미없어요. 그리고 재미없는 사람에게 감정이 생길 일이 없어요. 반대로 그녀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존재인 남자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남자가 특별한 이유는 그녀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성들은 주변 평가를 통해 당신을 다시 본다. 그럼 실제로 여성들은 어떤 순간에 남자에게 끌릴까요? 그녀가 당신을 바라볼 때, 그녀의 친구가 당신을 바라볼 때, 그녀의 가족이 당신을 바라볼 때, 그녀의 직장 동료가 당신을 바라볼 때, 이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괜찮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면 그녀도 당신을 그렇게 보게 돼요. 여성들은 한 사람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항상 여러 사람의 평가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녀가 속한 세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게 돼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녀가 속한 세상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해요. 첫째, 그녀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여성들은 친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녀의 친구가 당신을 좋아하면 그녀도 당신을 다르게 보게 돼요. 친구들에게 무리해서 잘 보이려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고 유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어떤 분야에서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녀의 시선이 달라져요. 일을 열심히 하거나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마이너스 그녀는 당신을 단순한 연애 상대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보게 돼요. 셋째, 그녀가 속한 집단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해요. 그녀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면 마이너스 그녀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돼요. 여성들은 직접 경험보다 주변의 평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아닌 그녀의 세상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거죠. 여성들은 주변의 평가를 통해 남자를 바라봐요. 그녀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속한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해요. 그녀의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좋아하게 돼요.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남자는 매력이 없어요. 그녀가 아닌 그녀의 세상을 움직일 때 그녀는 당신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녀만 바라보지 말고 그녀가 속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게 진짜 매력적인 남자의 길이에요. 반쯤 포기한 듯한 태도를 배워라. 사랑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면 정말 매력이 없어요. 오히려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해요. 너무 애쓰고 너무 집착하면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돼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까지 나에게 매달릴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호감보다는 반감이 먼저 생겨요. 사랑을 원해서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결국 이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나밖에 없나? 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마음을 비우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집착하지 않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냥 좋은 친구나 마음을 나누는 동료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허들을 낮추고 가볍게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한 방만 있다면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너무 애쓰면 오히려 매력이 사라져요. 한번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랑 꼭 친해지고 싶어 라는 태도로 다가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에는 호의가 고마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내가 조금만 반응이 부족해도 서운해하는 모습이 보이면 마이너스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연애도 똑같아요. 어떤 남자가 처음부터 너무 진지하고 너무 적극적이라면 마이너스 여성들은 오히려 뒤로 한 발 물러서게 돼요. 대화할 때 너한테 정말 끌리는 것 같아. 작은 일에도 이렇게 너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해. 하루 종일 연락을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는 감동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부담이 돼요. 반대로 여유 있는 남자는 다르게 행동해요. 우리 그냥 재밌게 놀자. 별거 아닌데? 가볍게 생각해. 꼭 연인이 아니어도 좋은 인연이면 그걸로 된 거지. 이런 말들은 오히려 상대방의 경계를 풀어줘요. 연애를 향해 필사적으로 돌진하는 남자보다 마치 될 대로 되라는 듯한 태도를 가진 남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예요. 허들을 낮추면 여성과 친해지기가 쉬워져요. 중년 여성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제는 인위적인 관계나 부담스러운 애정 표현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해요. 나는 꼭 이 사람과 연인이 돼야 해. 반드시 이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냥 좋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느낌으로 가야 해요. 연애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 가볍게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도 마음을 쉽게 열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성들과 편하게 대화하고 농담도 가볍게 주고받고 특별한 목적 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친밀감을 쌓으면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감정이 자연스럽게 싹트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만 있으면 돼요. 여성을 사로잡는 남자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지 않아요. 대신 평소에는 가볍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딱 한 번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요. 그녀가 힘들어할 때, 그녀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는 장난스럽게 대하던 남자가 어느 날 진지하게 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있잖아. 라고 하면 그 순간 감정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결정적인 한방이에요. 너무 일찍 승부수를 던지면 상대방은 긴장하고 경계를 해요. 하지만 충분히 가까워진 상태에서 딱 한 번 강한 추진력을 보이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다르게 보게 돼요.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가볍게 다가가세요. 사랑에 목숨 거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매력이 사라져요. 여유 있는 태도가 더 큰 매력을 만들어요. 그냥 좋은 친구처럼 다가가고 가볍게 어울리세요. 너무 빨리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딱 한 번 강한 추진력을 보이면 어느새 그녀의 마음이 움직여요. 이제부터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될 대로 되라는 태도가 진짜 매력적인 남자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잘생김보다 잘 늙음으로 승부하라. 나이가 들면 얼굴로 승부를 볼 수는 없어요. 중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잘생긴 남자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도 중년이 되면 잘생긴 남자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20대라면 모를까? 40대, 50대가 되어서도 나는 무조건 외모가 잘생긴 남자가 좋아 라고 말하는 여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잘 늙은 남자는 다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굴이 조각처럼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왔는지는 정말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자기 관리를 얼마나 해왔는지, 나이가 들면서 어떤 품격을 갖췄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생김이 아니라 잘 늙음이 중요한 이유예요. 중년 남자는 관리된 외모가 중요해요. 잘생긴 얼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손 놓은 외모는 큰 문제가 돼요. 심각하게 배가 나왔다면, 모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머리가 훤히 드러난다면, 얼굴에 피곤함과 나태함이 가득하다면, 이런 모습은 여성들에게 이 사람은 자기 삶을 관리하지 않는구나 라는 신호를 줘요. 중년의 나이가 되면 외모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몸이 꼭 마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단정한 느낌은 있어야 해요. 머리가 풍성할 필요는 없지만 관리된 스타일은 필요해요. 피부가 젊어 보일 필요는 없지만 너무 거칠거나 방치된 모습은 피해야 해요. 이건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자기 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중년 여성들은 이 남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그 답은 외모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요. 깔끔하게 다듬어진 머리, 단정하게 관리된 옷차림, 건강해 보이는 몸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잘 늙은 남자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과 말투에서도 잘 늙음이 드러나요. 중년의 남자는 단순히 외모만 관리해서는 부족해요. 성격과 말투에서도 잘 늙은 느낌이 나야 해요. 말하는 방식이 세련되어야 해요. 너무 거칠거나 공격적인 말투는 피해야 해요. 유머 감각은 있어야 하지만 너무 유치한 농담은 피해야 해요. 많은 중년 남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너무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런 건 다 경험해보면 알게 돼. 이런 말투는
이 사람은 과거에 갇혀 있구나 라는 인상을 줘요. 반대로 지금도 배우고 있다 라는 태도를 가진 남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요즘 이런 게 인기라던데 나도 한번 해보려고. 나는 이거 잘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투를 사용하는 남자는 자신의 삶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는 느낌을 줘요. 여성들은 이 남자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호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가치가 바로 잘 늙은 남자에게서 나오는 매력이에요. 잘 늙는다는 건 지나온 세월이 가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단순히 멋있는 걸 넘어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품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에요.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온 사람, 세련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끌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매력적인 중년 남자예요. 여성들은 이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가치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이끌리게 돼요.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예요. 나는 지금 잘 늙어가고 있는가? 지나온 세월이 얼굴과 태도에서 묻어나고 있는가?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나에게 품격을 남겼는가? 내 경험이 자만이 아니라 여유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잘생긴 남자를 뛰어넘어 잘 늙은 남자로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매력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은 그런 남자를 놓치지 않아요.